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환율 확인하셨나요? 1,400원. 이제는 뉴스 헤드라인에서 너무 자주 봐서 무덤덤해질 법도 한데 막상 내 통장 잔고와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숫자입니다. 도대체 왜 환율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팔아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1,400원 시대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더 나아가 어떻게 기회를 잡을지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단순히 공포에 질려 시장을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가진 전략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식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우리가 느끼는 이 막연한 불안감의 정체부터 확인해 보죠. 사실 환율 1,400원은 우리 경제사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 고금리 쇼크 때나 구경할 수 있었던 재난의 전조 같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1,400원이라는 소리는 본능적으로 비상금을 챙겨야 할 것 같은 공포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1,400원은 과거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 같아서 환율이 튀었다면 지금은 달러 자체가 전 지구적인 유일신이 되어버린 세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값부터 우리가 매일 먹는 밀가루, 커피 원두, 그리고 손에 든 스마트폰까지 환율이 오르면 이 모든 것의 가격이 줄줄이 사탕처럼 올라갑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가치는 깎여 나가는 셈이죠. 1,4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환전할 때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반의 구매력을 결정짓는 최전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 모든 통화 중에서 유독 달러만 이렇게 기세등등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전 세계의 돈을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금리를 높게 유지해왔죠. 돈이라는 건 원래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맡기면 3% 주는데 미국 국채에 넣으면 5%를 준다는데 전 세계 큰손들이 달러를 안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더해 지정학적 위기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불안정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결국 가장 안전한 대피소를 찾게 되었고 그 대피소의 이름이 바로 달러입니다. 세상이 망해도 달러는 남는다는 이 신앙에 가까운 믿음이 1,400원이라는 숫자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인 셈이죠. 그런데 우리 원화는 왜 유독 더 힘을 못 쓰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나라만의 아픈 구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팔아오는 주요 국가들의 경기가 예전만 못합니다. 반도체는 좀 나간다지만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번 돈을 다시 기름값으로 다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서 미국처럼 금리를 무작정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대출받은 서민들이 쓰러질 것 같고 안 올리자니 달러가 다 빠져나갈 것 같은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셈이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가 기초 체력은 좋은데 지금 좀 위태로워 보이네라며 원화를 팔고 달러로 갈아타는 중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본론입니다. 지금 1,400원인데 1,500원 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 투자 시장에는 포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만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환율이 1,100원일 때는 관심 없다가 1,400원이 되니까 신문기사에 도배가 되고 그제야 은행으로 달려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1,400원의 달러를 사는 건 무릎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깨 혹은 상투에서 잡을 위험이 큽니다. 환율은 주식과 달라서 무한정 오르기만 할 수 없습니다. 국가 간의 균형이 깨지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개입하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당일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지금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꾼다면 환율이 1,350원으로 조금만 떨어져도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투자의 기본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지 비쌀 때 겁나서 사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배울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때는 환율이 2,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때는 나라 국간의 달러가 아예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의 체력도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1,600원 가까이 갔지만 결국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으면서 순식간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400원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나라가 망하는 징조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에 우리가 휩쓸려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즉, 언젠가는 반드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언제가 언제인지가 중요할 뿐이죠. 역사적으로 환율이 1,400원을 넘었을 때 무작정 추격 매수한 사람보다 차분하게 원화 자산의 기회를 엿본 사람이 결국 승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경제학에는 달러 스마일이라는 재미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달러는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을 때도 오르지만 반대로 세계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다 같이 망할 것 같을 때도 오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웃는 모양이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미국은 혼자서 AI 혁명을 주도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동시에 전 세계는 전쟁과 공급망 붕괴로 신음하며 안전한 달러를 찾고 있습니다. 달러는 지금 양쪽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달러의 힘이 빠지려면 미국 경제가 적당히 안 좋으면서 전 세계 경제는 적당히 좋아지는 골디락스 상황이 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글로벌 상황은 아직 그 지점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환율이 1,400원 근처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3가지 실전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달러 분할 매수입니다. 달러를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보험으로 생각하세요. 매달 일정 금액을 환율과 상관없이 적립식으로 모으는 겁니다. 환율이 낮을 때는 많이 사고 높을 때는 적게 사게 되면서 평균 단가가 맞춰질 겁니다. 이건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기보다 내 자산의 일부를 안전한 달러로 해지해두는 차원입니다. 둘째, 달러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단순히 달러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 국채나 배당주 같은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하면 환차익과 함께 이자 수익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이자가 방어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셋째, 역발상 투자입니다. 모두가 달러를 사겠다고 난리일 때 오히려 저평가된 우량한 국내 자산을 눈여겨보세요. 환율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오르는 건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한국의 핵심 자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달러 투자는 오늘 사서 내일 팔아 큰 돈을 버는 도박이 아닙니다. 달러는 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여야 합니다. 1,400원이 왔다고 해서 허둥지둥 전 재산을 바꾸거나 반대로 이제 무조건 떨어질 거야라며 전 재산을 원화에 몰빵하는 것 둘 다 위험합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자는 환율의 움직임을 신처럼 예측하려 애쓰기보다 어떤 환율이 오더라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산을 분산해둔 사람입니다. 1,400원이라는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숫자는 변하지만 시장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가 있고 그 기회는 차분하게 준비된 사람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지금 이 환율 1,400원 시대를 어떻게 지나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환율 대응법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지식의 소용돌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경제와 역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